이번 영상은 최근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살펴보는 영상입니다. 즉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다양한 방면에서의 세계 순위를 알아보는 것이지요. 군사력에서부터 국가 경쟁력, 행복 지수 등 20여 개의 목록을 알아봄으로써 한국의 현 주소를 좀 더 생생히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파트 1. 국방력 분야. 군사력을 측정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인용되는 글로벌 파이어파워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군사력 순위는 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기뿐 아니라 인구와 경제력, 지정학적 위치들을 모두 고려한 전쟁 수행 능력을 포괄해 판단한 것으로 전쟁이 벌어졌을 때 작용하는 실제적인 변수들을 포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보다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 순으로 5개국뿐이랍니다. 전쟁 수행 능력뿐 아니라 군사비 지출 역시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군사대국입니다. 한국의 군사비는 2021년 약 62조 6천억 원으로 9년째 10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사들이는 데 있어서도 열성적이어서 세계 7위의 무기 수입을 기록하고 있답니다. 한국은 무기를 만들어 파는 능력 역시 뛰어납니다. 무기 수출 점유율 2.8%를 기록하며 세계 8위의 무기 수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심지어 무기 수출 시장의 점유율이 가장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선 조선 기술 등을 앞세워 호위함과 잠수함 같은 함정이 많이 팔렸고 K9 자주포나 T-50 초음속 훈련기, 창궁이 미사일 등이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고도로 발전한 한국의 반도체 및 전자산업의 기반 위에서나 가능한 정확도와 뛰어난 네트워크 성능으로 무장한 무기들이지요. 50년대까지 소총 한 자루 만들 수 없던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정밀한 무기를 생산할 수 있을 만큼 놀라운 발전을 이룬 것이지요. 파트 2. 경제력 분야. 먼저 국가 경쟁력입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은 2022년 한국의 국가 경쟁력은 27위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와 인구 5천만 명을 동시에 갖춘 63개국을 대상으로 한 결과인데요. 28위 프랑스, 34위 일본, 41위 이탈리아보다 우리나라가 앞섰지만 3위 싱가포르, 7위 대만은 물론 17위 중국보다 뒤처진 순위랍니다. 한 나라의 경제 규모를 보여주는 GDP와 GNI는 어떨까요? 먼저 한 나라 안에서 발생한 모든 부를 나타내는 GDP에서 2022년 한국은 10위에 올라 있습니다. 소위 경제대국으로 불리는 미국, 중국, 일본이 각각 1위, 3위를 차지하지요. 우리 바로 앞에 9위 캐나다가 있네요. 한 나라의 국민이 생산활동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합계를 나타내는 GNI 역시 GDP에서 실질적인 손익을 넣고 뺀 것이기에 GDP와 크게 다르지 않게 나오네요. 미국, 중국, 일본이 각각 1위, 3위를 차지하고 다만 9위가 한국, 10위가 캐나다로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로 무역 규모도 매우 커 세계 8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2021년 무역액 1조 2,596억 원을 달성하며 역대 최고 기록을 갱신했지요. 여기에는 반도체와 석유화학 등 전통 주력 산업 수출과 바이오 S 2차 전지 등의 시대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산업들도 큰 역할을 해주었지요. 우리보다 무역 규모가 큰 나라로는 중국, 미국, 독일, 일본 등이 있고 이탈리아와 영국 등은 우리보다 뒤처져 있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세세한 분야별 순위를 체크해 볼까요? 먼저 디지털 시대 한국의 디지털 경쟁력은 2021년에 12위를 차지했습니다. 2020년에는 8위였지만 4계단 하락한 순위이지요. 미국이 1위이고 싱가포르, 대만 등이 우리보다 앞서 있답니다. 반면 중국은 15위, 일본은 28위로 우리보다 뒤처져 있습니다. 2020년 이후에는 전자정부 발전 지수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한국은 193개 회원국 중 2위를 기록했습니다. 실제로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9명이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했고 이용 국민의 98%가 서비스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답니다. 온라인 참여 지수는 미국, 에스토니아와 함께 공동 1위를 했는데요. 아직까지도 도장과 우편 중심으로 사무 처리를 하고 있는 일본은 온라인 참여 지수에서는 4위를 기록했으나 전자정부 발전 지수에서는 14위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한국이 디지털 강국인 만큼 2022년 5G 다운로드 속도 역시 세계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2위는 말레이시아, 3위는 스웨덴이고요. 우리는 5G 체감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 지표인 다운로드 속도에서 세계 1위를 지켰지만 5G 구축을 본격화한 동남아시아, 유럽 등의 국가가 빠르게 추격해오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한편 한국은 세계가 알아주는 IT 강국이며
비슷한 개념으로 정보 관련 산업 기술을 뜻하는 ICT 강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가총액 순위로 뽑은 세계 100대 ICT 기업에는 한국 기업이 9위 삼성전자와 56위 SK하이닉스 이 두 곳밖에 없답니다. 이는 미국 56개, 중국 9개, 일본 8개 등 다른 ICT 경쟁국에 비해 모두 뒤처진 상황이랍니다. 가전에서는 2022년 LG전자가 올풀을 제치고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TV 부분은 한때 삼성과 LG와 눈부신 활약을 펼쳤으나 최근 주춤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조선수주령 역시 2022년 상반기 전세계 발주량 45.5%를 차지하며 4년 만에 1위를 탈환했습니다. 그동안 중국의 대대적인 가격 및 정부 지원 전략으로 2위로 밀렸다가 중국의 기술력 부족이 드러나고 LNG 운반선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다시 시장을 석권하게 된 것이지요.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전쟁 후 우간다보다 못한 후진국에서 미국의 원조로 살아오던 한국이지만 어느새 많은 영역에서 순위 안에 드는 경제대국이 되었지요. 2021년 7월 마침내 UN 무역개발회의는 만장일치로 한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하기도 했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발전한 나라의 억만장자는 얼마나 있을까요? 2022년 포브스에서 발표한 억만장자 중 탑 100에 들어가는 갑부는 한국에는 아무도 없답니다. 그나마 2668명을 발표했는데요. 그중 41명이 억만장자에 올라있지요. 그중 가장 부자는 각각 91억 달러를 소유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공동 223위에 올라있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뒤돌아보면 정말 놀라운 성장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미 2009년에 우리나라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 회원국이 된 것만 봐도 그런데요. 이로써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입장이 된 유일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인이 어떤 장점이 있기에 그렇게 빠른 성장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일단 뛰어난 지능 역시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핀란드 IQ 검사기관 위크콤이 발표한 2022년 IQ 테스트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은 평균 IQ 111.36으로 세계 4위였습니다. 대만이 평균 IQ 116.07로 1위를, 일본이 평균 IQ 112.69로 2위를 차지했고 이란이나 홍콩 등이 우리 뒤를 따르고 있답니다. 극동아시아인들의 지능이 확연히 돋보이는 결과이기도 하지요. 국제수학올림피아드와 국제물리올림피아드 등에서도 2위를 하는 등 학생들의 학업 수준 또한 우수한데요. 반면 지적 분야에 대한 노벨상이 하나도 없는 한계성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2022년 대학 순위 또한 상위 클래스에 미치지는 못했는데요. 국내 최고 대학인 서울대가 34위, 카이스트가 41위, 연고대, 성균관대 등이 100위권 안에 진입해 있는 정도입니다. 1위는 10년 연속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이 차지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의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중국 베이징의 베이징대와 칭화대가 20위권 안에 들어있답니다. 파트 3. 삶의 질과 사회 안정 분야. 마지막 파트에서는 이렇게 발전한 우리나라가 과연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는지, 또 얼마나 그것이 지속 가능한지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 OECD가 발표한 정부 신뢰 조사를 보면 한국은 조사 대상 20개 국가 중 7위에 올랐습니다. 신뢰도는 48.8%이며 이는 노르웨이와 핀란드,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등 6개국을 제외하며 가장 높답니다.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 지수에서 한국은 세계 32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는 아주 청렴하고 투명하다고는 할 수 없는데요. 그나마 문재인 정부 들어와 꾸준히 상승한 순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균 임금은 OECD에서 발표한 2020년 통계를 보면 한국은 41,960달러로 23개국 중 19위를 차지합니다. 이는 그리 높지 않은 수치이지만 일본이나 이탈리아보다는 앞선 수치랍니다. 평균 임금이 각 나라의 물가와 환율에 따라 실질적인 평가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생활 수준을 알아보는 지표로 최근 1인당 PPP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 지표는 물가와 환율에 따라 실제 나라마다 구입할 수 있는 구매 능력을 비교 평가한 것이지요. 이에 한 나라의 국민이 얼마만큼의 실제적인 구매 능력으로 얼마나 윤택한 소비가 가능한지 생활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게 해주지요. 이 지표에서 우리나라는 2022년 1인당 PPP가 53,051달러로 세계 26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는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훨씬 큰 일본보다 5계단 앞선 순위랍니다. 문제는 가계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국제금융협회가 밝힌 세계 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4.2%로 가계부채 규모가 경제 규모보다 더 큰 유일한 나라가 되었답니다. 당연히 조사 대상 37개국 중 1위이며 부채의 증가 속도 역시 1위입니다. 그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대책과 끊임없이 집값 상승의 공포심을 불어넣은 언론들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 정책 등으로 계속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가계부채 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 상황이랍니다. 한국 사회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늘 중에는 출산율 저하와 그에 따른 고령화도 있습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발간한 2022년 세계인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1명으로 세계 198위, 꼴찌 중에서도 꼴찌입니다. 저출산이 이어지고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우리나라 14세 이하의 인구 비율은 12%에 불과해졌는데요. 이는 세계 평균 25%의 절반도 채 안 되는 수준입니다. 반면 국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7%로 세계 평균치보다 높아졌습니다. 현재 영세 출생자의 기대 수명 역시 83세로 세계 평균인 73.5세보다 10년 이상 길어졌고요. 이는 세계 12위의 고령화 순위이며 4년 뒤에는 노인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런 고령화 현상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이며 이대로 계속된다면 생산 인구의 축소는 물론 사회 자체의 존속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 됩니다. 더 우려스러운 문제는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노인 빈곤율 역시 43.4%로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빠르게 노인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14.8%인 OECD 평균에 비해 3배에 이르는 노인들이 여전히 가난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국은 이런 세대적 불균형뿐만 아니라 양성평등 수준 역시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데요. 세계경제포럼이 조사한 2022년 한국의 양성평등 수준은 146개국 중 99위에 불과합니다. 아이슬란드와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이 1위부터 5위까지를 차지하고 있으며 필리핀이나 방글라데시조차 우리보다는 남녀 양성 격차가 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동일 노동에 대한 남녀 소득 격차 지수는 0.603으로 120위에 불과하답니다. 우리보다 격차가 더 심한 나라는 26개국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다만 양성평등 지수가 일본은 116위, 중국은 102위로 우리보다도 못한데요. 이는 유교 사상 등이 강하게 남아있는 극동아시아의 특성으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도대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것일까요? 경제적 풍요와 각종 사회 여건에 대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만족감과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이를 위해 세계 각국의 행복도를 비교한 2022 세계행복보고서를 살펴보면요. 우리나라는 146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59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위권에는 머물고 있지만 경제력 순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리 행복해 보이지 않는 순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한 나라들로 5년 연속 핀란드, 덴마크 등 북유럽 복지국가들이 차지하고 있고요. 조사에서 누락된 행복한 나라 부탄을 제외하고는 대만과 싱가포르가 26위, 27위로 아시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순위 상으로만 본다면 우리의 행복도는 54위 일본과 72위 중국 사이에 머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중국보다 우리의 행복에 드리워진 그늘은 더 짙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0위 자살률을 보이고 있으며 OECD 국가 중에서는 1위에 놓여 있답니다. 실제로 우리보다 자살률이 높은 나라들을 보면 스리랑카, 앙골라 등 우리보다 경제 수준이 현격히 차이나는 나라들 뿐입니다. 도대체 경제적 풍요는 우리의 행복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답니다. 이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다양한 세계적 지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유익하셨는지요?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